주변에서 진짜 보기가 힘든데 한 해에 몇 명 뽑죠? 요즘은 이제 90명 정도. 한 해에 90명 뽑아요? 한 해에 90명. 진짜 안 뽑네. 우리 구독자님이 관세자는 좀 초대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킨 겁니까? 뒤에 볼 수가 없어요. 90명을 어떻게 찾아? 몇 프로 가져가세요? 이제 기본적인 뭐 수입 통관 수수료 같은 거는 굉장히 낮죠. 없다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소개팅 나갔을 때 좀 이득을 본다고 하던가요? 관세사의 평균 연봉은 얼마 정도?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진기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농사입니다. 야 너무 어색하게 너무 어색하게 들어. 나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아니 변호사님 뭐 어디 행사 다녀오신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연말에 가족들이랑 괌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 면세점이 있어가지고 심사숙고 골랐어요. 근데 괌에 이 사람이 들떠 있잖아요. 제가 막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그때는 되게 예뻐 보였는데 한국 오니까 이거 도저히 못 차겠더라고. 막 어디 크리스마스 김박사냐 뭐 도저히 못 차다가 오늘 이런 날이라도 한번 차야겠다. 그래야 써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외국에서 이걸 사왔는데 오늘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네, 오늘 오실 분이 관세사님이세요. 그래요? 저희가 좀 요청사항이 있어갖고 좀 어렵게 섭외를 우리 회계사님이 하셨는데 일단은 주변에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없어. 좀 생소한 직업이기도 하고 한번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관세사님 모셔가지고 이게 네. 어떤 일이고 도대체 그리고 할만한지 뭐 소득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김경환 관세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살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장을 좀. 네, 저는 관사 김경환입니다. 올해로 이제 관사 일한 지 만 10년 채우고 이제 11년 차 관사이고요. 이제 개업한 지는 만 5년 되었습니다. 인천 항에서 자유무역 관세사무소라는 관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역 찐선생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뭐 하는 직업이에요 관세사가? 예,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수출 수입 통관의 대리입니다. 네. 그래서 통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역을 할 때 물건 외국에서 구매하게 되면 물류를 타고서 이제 국내에 도착하게 될 텐데 이 물건이 뭐고 얼마짜리고 어떤 경위로 이제 사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수출할 때도 이 물건을 누구한테 얼마에 파는지 그런 것들을 신고하는데 그런 신고를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관세청이 있고 예. 내가 물건을 뭐 떼다 팔다 뭐 이렇게 하려면 이제 거기다 서류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일을 이제 하신다는 네.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 네. 거기에 이제 파생이 되는 뭐 어떤 세관장 확인 대상 이제 우리가 관세만 낸다고 통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인증을 받아야지 통관할 수 있는 물건들인데 그런 인증을 함께 받아준다거나 예를 들어 뭐 식품이나 이런 거를 수입을 하면은 뭐 네. 관련 인증 이런 것도 그렇죠. 받아주고. 그렇죠. 식품을 수입하게 되면 이 물건을 먹어도 되는 건지를 이제 식약처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리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요즘에 이제 FTA라고 해서 국내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해외에서 관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대행한다거나 그런 통관과 관련해서 이제 파생되는 업무들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인데. 네, 맞습니다. 그 주변에서 진짜 보기가 힘든데 한 해에 몇 명 뽑죠? 요즘은 이제 90명 정도. 한 해에 90명 뽑아요? 한 해에 90명. 진짜 안 뽑네. 우리 구독자님이 관세자는 좀 초대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킨 겁니까? 뒤에 볼 수가 없어요. 90명을 어떻게 찾아? 하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수입 물품 관련해서도 네. 여러 가지 물품을 보셨겠네요. 뭐 해외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 그렇죠. 다양한 물건들을 요즘에 보는데 또 막 리얼돌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리얼돌 이슈가 있죠. 혹시 그거 직접 하셨나요? 직접 해보진 못했는데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사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해서 네. 통관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막다가 이제 하도 그런 그러니까 이슈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법에 맞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모든 걸 한다는 분야를 가리지 그렇죠. 않고. 예. 그럼 수수료 같은 경우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그거에 따라서 뭔가 절차에 따른 걸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물품 네네.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물품 금액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결정이 되고요. 뭐 쉽게 말하면 비싼 물건이면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럼 엄청 먹고 살만 하시겠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예를 들어 뭐 사화 이렇게 무역 크게 하니까 거기에 뭐 3%뭐 이렇게 떼가면 그냥 3억이잖아요. 100억 정도 네. 통관하시는 고객을 찾기가 좀 어렵죠. 예, 요즘에 뭐 네이버 스토어니 쿠팡이니 해가지고 이제 소상공인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부터 해가지고 그럼 몇 프로 가져가세요? 이제
기본적인 뭐 수입 통관 수수료 같으면은 뭐 0.2%. 굉장히 낮죠. 예. 0.2%. 높다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낮고요. 100억 하면은 2천만 원이네요. 근데 수수료가 네. 또 일단 100억 단위로 이제 수입 통관 한 번에 되는 경우는 네. 거의 없다고 잘 보시면 되고요. 없어요. 1억짜리 하면 한 200. 1억짜리 정도는 해야 이제 1억짜리 하면 20만 원이죠. 20만 원. 20만 원.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그런 걸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러면 관세사 친구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소개팅 나갔을 때 좀 이득을 본다고 하던가요? 소개팅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저기 뭐 결혼정보업체 네. 그런데 이제 네. 보통 시험 합격하면 네. 회원 수첩 같은 걸 확보하셔가지고 보내요. 전화 전화 오시더라고요. 전화 오고. 괜찮네. 이게 보통 이과에서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 받으시 연락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뭐 여타 자격증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올라오셨어요? 저는 없습니다. 나도 친구들은 받았는데 나도 없어. 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유튜브를 하나 이러면 관세사의 평균 연봉은 얼마 정도? 평균 연봉이 조금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가지고 오 그냥 이대로 몰았으면 좋겠다. 네, 그 사실 네. 저희 직업은 네. 이제 뭐 취득과 동시에 이제 고연봉을 보장하는 직업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낮은 연봉으로 시작을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초봉은 뭐 한 3천만 원대로 3천만 원대 시작해서 거기서 시작하는 것 같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네. 이제 연봉을 결국엔 올리려면은 뭐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거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서 영업력이죠. 영업력.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영업이네. 그렇죠, 영업입니다. 보통 관세사에서 오랫동안 그 고용으로 일하지는 않는가 보죠? 보통 다 개업을 하나 보죠? 이제 동기가 75명인데 와. 취직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용으로 있는 친구들은 한 20-30명 내외인 것 같고요. 10년 차시니까. 네네네. 이제 대부분은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시장, 뭐 회계법인을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뭔가 유학파 아이브리그 출신 같이 생기셨어요. 뭔가 흰머리도 약간 좀 있으시고 있으시고. 흠치가 있으시고. 네, 저는 네. 중국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그러시고 그리고 인하대 공대를 나오시고. 네네네. 제가 또 김씨 어디 김씨세요? 저는 경주 김씨입니다. 경주. 제가 아는 김씨 중에 되게 유명한 김씨가 있거든요. 어디죠? 제가 아는 그 김씨인가? 김가희가 뭐 하는 김씨죠? 인카에는 우리나라 최대 그 과외 플랫폼으로서 네. 선생님들과 과외쌤을 매칭해주는 어플. 표정 관리 하셔야 그래서 내가 관세사 선생님을 찾고 싶다. 아니면 또 원하시는 이렇게 아이브리그 스타일 선생님 찾고 싶다면 거기 가서 고르셔갖고 프로필을 보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관세사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한번 올리시죠.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있으시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배우면서 이제 되게 중국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느낌은 미국 느낌이신데 네. 중국. 근데 이제 처음에는 중국어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저희 중국어 선생님께서 어학을 전공해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전공하고 어학을 이제 서브로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대를 가게 됐고 계속 그 중국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졸업하고는 이제 중국과 무역하는 회사를 가야겠다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무역회사에 처음 취직을 했었죠. 생각으로만 무역을 생각했지 실제로 뭐 공부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제 무역 관련된 자격증을 찾다 보니까 관세사라는 자격증이 있길래 이제 그러면 회사 다니시면서 공부한 거예요? 네네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1년 정도는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했고요. 어려운 말 나와버렸어요.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요. 낮에 밭 갈았어요, 진짜로. 아니 촛불 켜고 본 거예요. 1차 시험 합격한 이후에 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2차 시험을 전업으로 공부해서 그러면 1차는 1년 만에 하시고 회사 네. 다니면서 2차도 1년 2차만 1년. 네. 아, 2년 만에? 예 2년 아니 1년에 90명 뽑는데 그러면은 수험생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한 수험생 한지는 한 10년 넘어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2차 시험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00명. 1차는 잘 모르시고. 네네네. 한 10대 1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일해서 이제 개업해가지고 좀 평균적으로 된다 싶으면 이제 월 얼마 정도 가져가요? 평균? 평균. 다른 분들 평균. 네, 다른 분들 평균. 아주 잘 된다면 뭐 후반장에 한장 정도? 그 정도?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수천만 원 이제 수천만 원 왔다 범위에서 갔다. 이제 그러면 관세사님을 잘 만나면 네. 세금을 싸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허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관세사를 잘 만나면 네, 관세사의 핵심적인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업 포인트. 관세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이제 수입과 관련된 리스크를 얼마나 사전에 진단해 주느냐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아이템이 세금이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다. 근데 그 아이템을 들었을 때 이거는 세금이 높고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갖추면 된다. 혹은 이것을 통관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걸
미리 짚어가지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안 짚고 그냥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 일을 처리하려고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이템이다 했을 때는 그 물건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관세사의 능력 차이인 거겠네요. 그렇죠. 그걸 얼마나 꼼꼼하게 미리 알려주느냐.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세금을 다루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관세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따로 있나요? 이제 관세사 업무는 관세사법 이제 2조에서 이제 직무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출입 신고라든가 행정쟁송을 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세사만 할 수 있어요. 수출입 신고는 그냥 일반인은 못해요? 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는 화주 아니면 관세사 둘만 할 수 있어요. 업무사도 못 하시고. 그렇죠. 화주 수입한 사람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직접 하거나 아니면 관세사한테만 맡기거나. 근데 절차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행정 절차들이 네, 다. 용어도 엄청 어렵고. 음. 그러면 이제 영업을 잘 하시려면 네. 우리 그 수리남에서 막 전화해서 하는 것처럼 뭔가 라인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관세사는 이제 통관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통관이라는 건 결국에는 물류의 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류사와의 인맥이라던가 또는 화주와 인맥. 그 화주와 인맥도 알아야 되고 중국 공무원과도 좀 친해야겠네요. 중국 공무원까지는 왕서방. 공무원을 아이두주 이렇게 좀 주고. 공무원을 직접 하기는 어렵고 네. 공무원과 잘 아는 중국의 물류사들 물류사들. 그런 사람들 잘 네트워크가 엄청 중요하구나. 결국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그럼 보통 영업 어떻게 하세요? 전통적으로 옛날에 뭐 빌딩치라 해서 그렇게 업체들 찾아가는 빌딩 방식도 타기. 있는데 다 나오네 빌딩. 문과 전문직은 다 이래. 우리 타야 돼 뭘 항상. 저는 의사처럼 가만히 있어도 오지 그러니까 않는 오지 거야. 않아. 저는 빌딩 치기는 안 해봤고 네.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광고 글이라던가 네. 뭐 블로그라던가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 그러면 그 글을 보고 이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네. 권사님 왕서방이랑 연결해주고 그렇죠. 그럼 저희도 네. 뭐 수입하려면은 관세사님께 연락드리면 되겠네요. 아 연락 주시면 돼요. 아, 뭐 수입할 거 있어요? 아 뭐 있죠. 있어요? 아. 리얼하게 뭐. 그러면은 그 하시면서 영업하시면서 본인만의 특정 이제 전문 분야 이런 걸 어필하시는 게 있나요? 셀링 포인트가? 제가 다른 관세사들 비해서 가장 강점이라고 두는 게 중국 쪽 네트워크거든요. 예. 그거 내가 잠깐 잘 집었어. 왕서방. 왕서방. 많이 알아, 왕서방. 네. 그러니까 중어를 좀 하시니까 중국. 그런 것도 있으시죠. 중국의 화주들과 직접 연락을 하고 중국의 물류사들과 직접 화주가 연락하면서 뭐예요, 근데? 화주? 화주가 이제 물건의 물건의 주인, 뭐 수출자, 수입자 이런 사람들 화주라고 하죠. 직접 연락하면 아는데 물어본 겁니다. 구독자님들 모르시니까. 알겠습니다. 한숨을 쉬어. 아니. 물류와 접촉을 하면서 통관은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한자, 화가 무슨 화자죠? 물건 화물 화자. 화물 화자? 네, 그렇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네요. 화물 화자 맞나? 귀여워. 네. 그럼 지금 개업하셨는데 직원이 몇 명이세요? 지금은 6명 있습니다. 직원 6명. 관세사는 몇 명이요? 관세사는 2명 있습니다. 2명? 관세사님 포함해서? 아 저 빼고 저 빼고 관세사님 포함. 그러면은 거의 직원이 일을 하는 구조인데 관세사 삶의 질은 괜찮겠는데요? 왜냐면 서류 작업 이건 직원들도 다 능숙하게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직원들이. 근데 영업은 다 거의 네, 그쵸. 관세사님이 그쵸. 하시는 거죠. 그쵸, 약간 영업은. 법무사나 어. 약간 세무사. 세무사랑 좀 비슷한 구조로 네. 가겠네요. 그쵸. 삶의 질이 괜찮네. 아 아닙니다. 여기도 직원 엄청 많고 문과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직원이 많은 지금 산업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이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더 이 업을 키워가지고 좀 중국 무역 하면은 이제 저희 자유무역 관세사무소가 떠오르는. 중국 무역. 돈이 바뀌셨어. 회사 이름 말할 때 눈이 반짝이네. 중국 무역하면 자유무역 관세사무소. 네, 자유무역 중국 관세사무소. 무역하면 왕서방도 많이 알고. 그렇죠, 양성 라인도 있고. 그냥 중국 무역 하려면 저희 사무소 와야 된다. 그런 브랜드를 좀 갖춰 나가. 그런 거 있잖아. 막 영화에도 거기 배 띄우려면 박선박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느낌이라. 네. 김경호 관세사 아니면 뭐 아무도 뭐 못해. 중국은 다 이쪽이야. 이런. 중국 무역하면 자유무역 관세사무소를 가도록.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관세사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네, 오늘 통해서 좀 잘 해소되고 또 앞으로도 저희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